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1월 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시장이 많아서인지 유난히 짧게 느껴지시죠? 외환 시장의 부담이 어제보다는 좀 덜했다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시장 분위기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새해 들어서 이틀 만에 3% 넘게 폭락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외국인 대형주 위주로 팔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는 영향을 덜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며 장중 상승으로 돌아서며 500선 근처에 마감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수 하락폭이 너무 크다 보니 어떻게 대응하실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오늘 저와 함께 할 분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박수범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 때문에 실망했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려 있는데요. 02-3153-1611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금요일 순서죠. 내일장 대장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외국인의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달력을 12월로 좀 돌려본다면 지난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 외국인은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순매수세를 대거 보였는데 이틀 만에 선물 쪽에서 2만 개 넘는 매도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외국인의 수급 현재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선물 쪽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 주 옵션 만기를 두고 그에 따라 이제 포지션 자체가 좀 하방으로 좀 보는 경향에 따른 이제 선물 쪽만 이제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고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출회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다음 주에 맞을 매를 미리 좀 이번 주에 좀 맞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오히려 지금 이제 투신이라든가 연기금 쪽에서도 금의 현물 쪽에서 매수 물량이 좀 강하게 좀 들어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 구간을 좀 만들어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외국인들에게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인데 이제 부산 말로 좀 외국인들이 알아들을지는 모르겠는데 말을 하자면 말 못다 이가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힘든 상황이고 외국인들 이제 좀 수급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시장을 좀 흔들지 말고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우리나라 지금 펀더멘탈에 대해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노무라 증권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번 2014년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률 GDP가 4%가 넘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내용도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환율 시장이 1,050원을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면서 계속해서 이제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P 모건 쪽에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너무 걱정스럽게 우리가 좀 볼 게 아니라 냉정하게 따져보고 지금 현재 대기업들의 펀더멘탈이라든가 그리고 자산 가치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본다면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좀 어렵다 보니까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옵션 만기 이후 시장 방향성이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 마음은 그 누구도 예측하기는 조금은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하지만 조금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좀 중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 좀 잡아준다면 선물 매도 물량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지수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지수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지금 마이너스 1.24%라는 좀 하락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의 하단 부분이 좀 내려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자,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제조업체들이 앞으로 좀 계속해서 성장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들의 동향입니다. 그 원자재 가격들의 흐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구리의 단가 흐름들인데요. 아무래도 구리가 전 세계 소모량의 40% 정도를 소모하는 곳이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곧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아직까지는 견고하고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중국 시장이 좀 빠지는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럽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구리 가격도 보십시오. 지금 현재 4.38달러 정도 지금 현재 상승 흐름을 계속 우상향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외국인들의 지금 선물 쪽 매도 물량은 어느 정도 이제 펀더멘탈이라든가 지금 현재 모멘텀을 흐름에서 볼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수급적인 기술적인 의미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의 투자 심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다시 한번 중국 시장이 또 하반 경제 좀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잡아준다면 네. 우리 시장 또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좀 편안하게 좀 대응이 가능한 시장이 연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다음 주 옵션 만기 못지않게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가 2월 7일이죠. 잠정 실적 가이던스를 공개하는데 이미 나온 언론 보도대로 따르면 뭐 8조 원대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뭐 기존 증권사 전망대로 9조 5천억 원이 나올 것인지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 가이던스 같은 경우 뭐 계속해서 이제 나올 때마다 우리 주가는 그야말로 요동을 쳤고 네. 삼성 가이던스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뭐 2분기 때도 마찬가지고 3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최고의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때가 딱 고점이었다는 거죠. 가이던스 발표 이후에 주가는 코스피 지수가 갭 상승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보여줬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부분들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걱정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어차피 지금 현재 거의 150만 원 정도 하던 주가가 지금 현재 129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뭐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다라고 좀 보시고 더 이상 이제 삼성전자가 내려갈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재가 나왔을 때 오히려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단기 과대 낙폭을 보여줬을 때 단기 스윙 관점으로도 충분히 매수 시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히려 단기 스윙으로도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 1분기 실적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삼성전자 뭐 그야말로 우리나라 대표 그 종목으로서 회사로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이라든가 태블릿 시장이 또한 이제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으로 좀 바뀌고 있는 부분에서도 많이들 우려를 하겠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매출이 좋고, 그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은 부분들이 반도체 부분입니다. 반도체 부분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지금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생산을 이제 본격적인 지금 현재도 지금 모바일 AP 쪽으로도 하고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그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 보자면 이제 그 내년에 이제 공장이 하나 증설되는 부분들이 있죠. 화성 사업장입니다. 화성 사업장. 화성 사업장에서 이제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크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 많이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 선방했던 종목들도 있었죠. 바로 태양광주가 그것인데요. 오늘 태양광주 대표적으로 OCI가 3.4% 크게 오르면서 거래량도 대폭 실리면서 오늘 양봉으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태양광주 하지만 좀 대표적으로 지난 한 해 부진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같은 장 이렇게 선방했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제 태양광 쪽에 이제 좀 지금 현재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동안 이제 태양광 쪽이 성장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이제 반덤핑 물량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단가가 상승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 폴리실리콘이라든가 지금 이제 좋은 단가 흐름들이 지금 이제 그 OCI가 다시 한 번 더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요즘에 뭐 대안으로서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좀 급등락을 반복할 때 한번 투자해보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코덱스 레버리지 정말 종목 선택하기 힘들 때 정말 그럼 우리가 횟집 갔을 때 광어도 먹고 싶고, 그리고 이제 돔도 먹고 싶고, 이것저것 먹고 싶은데 선택을 못할 때 우리가 또 모둠회라는 걸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코덱스 레버리지를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보다는 좀 더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시장에 좀 투자할 만한 종목이 많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좀 대표적으로 있을지,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실적인가요? 아니면 업종을 좀 구분해 주신다면 어느 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유틸리티 쪽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유틸리티 예. 쪽이라면 한국전력과 같은 이제 회사를 12월 달부터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네. 그에 따른 이제 올해 초에도 어제였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여행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네.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흐름이 오히려 지수는 내려오고 있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행주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지금 현재 시장 내려가더라도 전혀 느낄 수 없는, 시장 너무 좋다라고 네. 느낄 정도로 여행주들 정말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일단 대안 투자로 떠오르는 업종은 여행주가 될 것이다라는 설명 들어봤고요. 그 종목은 잠시 후에 AS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들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장주 포트에는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을까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확인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LG 렌터카. 포트에 이 종목이 담겨 있다면 선망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3% 급등하며 누적 수익률이 36.8%이고요. 락앤락 정확히 5일선 회복하며 상승 마감했죠. 8.6% 플러스이고요. 이수화학은 아쉽게도 외국인의 매도에 하락하며 매수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포트에 들어온 모두투어 매수가 정확히 줬고요. 4% 수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G 하우시스. 정부의 주택정책 활성화 기대감에 장중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죠. 개장하고 나서 목표가 15만 원 터치했는데 2차 목표가로 16만 원 제시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5.8%이고요. 코덱스 인버스가 오늘도 반등 나왔습니다. 1.4% 플러스입니다. 네, 오늘 포트에 들어온 포스코 ICT는 정확히 매수가 중에 편입됐습니다. 현재 1.9% 이익 중입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M과 할인 추가 상승하며 나란히 8.9%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휴원스가 3% 오르며 4만 원 주가 회복했죠. 누적 수익률은 22.7%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베이직 하우스는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에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2.8% 오르며 수익률 4.4% 유지하고 있고요. 모두투어가 오늘 4% 급등 나오며 6.7%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대표입니다. 오늘 코스닥의 상승을 이끈 종목 중 하나죠. 서울 반도체. 오늘 장에서 6.8% 급등하며 누적 수익률은 8.5%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입니다. 루멘스, LED주가 주목받으며 누적 수익률 9.6% 기록하고 있고요. 성우전자는 오늘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3.1% 손실이고요. 대봉 LS 포트 들어왔지만 0.2% 손실 중입니다. 네, 윤정민 전문가입니다. 삼천리 사장건은 5.9%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모베이스가 다시 반등 나왔죠. 12.1%로 수익률이 늘었습니다. 일벌벳은 3.6% 손실로 낙폭이 줄었습니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어제와 큰 차이 없이 흘러가는 포트인데요. CJ 헬로비전이 11.3% 수익 유지하고 있고요. 한화생명은 이틀째 급락하며 1%로 수익률이 줄었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 어제보다 손실 줄었죠. 1.9% 마이너스이고요. 한솔 홈데코 1.8% 반등 나오며 매수가 회복했습니다. 0.6%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AS 도와드릴 텐데요. 앞서도 유틸리티 업종이 좀 유망하겠다라는 설명 들어봤었는데 그중 한국전력의 포트에 담겨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벌써 10% 이상 기록하고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AS도 함께 해주시죠.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정말 한국전력처럼 네. 그야말로 이제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 그야말로 주도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그야말로 저평가되어 있고, 그동안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정말 미운 오리 새끼에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종목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전력 그야말로 이제 밸류에이션도 좀 살아있고, 그에다가 앞으로 이제 4분기 영업 실적까지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죠. 이제 2013년에 갔으니까요. 2014년 또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재무도 좀 건전하게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있고 매출 또한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5일선 부근에서 지금 현재 멈춰져 있는 부분들이지만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혹시나 아직까지도 좀 매수를 못 하셨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오히려 33,500원에서 한 번 더 눌림을 좀 준다면은 33,500원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시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매수,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추가적인 설명 더 해주셨고요. 다음 AS 받을 종목은 CJ인데요. 오늘 좀 6거래일 만에 소폭 조정이 나왔습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CJ 좀 바닥을 찍고 최근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왔더라고요. 네, CJ, 제가 뭐, CJ 가지고 나왔을 때도, 뭐, CJ 대한통운도 좋고, CJ CGV도 좋고, CJ 제일제당도 좋습니다. CJ 그룹주들의 지금 현재, 앞으로 매출에다가 영업이익률 부분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CJ라는 지주사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요. 네. 자,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J 같은 경우에 좀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12만 7천원, 오늘도 이제, 지수가 흐름이 좋지 못했지만 장중에도 마이너스 3%까지 내려갔지만 네. 5일선을 지지하면서 강하게 다시 한번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패턴 자체는 CJ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적은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 랠리 흐름들은 CJ가 좀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CJ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부분에서 좀 더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더 재매수 시점이니까요. 네.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대형 그룹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바로 오늘 포트에 들어온 종목이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모두투어인데 포트 들어오자마자 무섭게도 4%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많이 실렸고요. 벌써 수익률이 4%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가도 24,000원 회복하는 움직임 나왔거든요. 지금도 편입 가능한 시점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편입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4년 한 해 동안 그야말로 고음국을 우려 먹듯이, 네. 그야말로 우려 먹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저는, 여행 업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도 충분히 우리가 매수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일단 이제 제가 제시한 가격은 목표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네. 3만원 더 이상도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24,000원, 아직까지도 싼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게 되면, 모두 투어가 그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상승하는 시발점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두 투어 제가 제시한 가격대 3만원까지 계속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 좀 한 종목이 아쉽습니다.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이 이수화학인데요.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2% 이상 하락하면서 종가가 12,200원이었는데 앞서 이 종목 좀 손절가를 짧게 잡아주셨죠. 손절가가 12,000원이었습니다. 지금 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수화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이수학, 저는 솔직히 이수학 같은 경우에도, 네. 그렇게 뭐 매출이 매년 뭐 등락폭을 보여주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세탁기에 쓰이는 이제 세제에 들어가는 이제 화학제품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은 매년 꾸준하게 1% 정도 뭐 크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1% 정도 꾸준한 매출 성장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고, 그에 따른 최근에 이제 이수학이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수건설 때문이죠. 네. 종속되어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한 흐름이었지만 이젠 정말 뭐 PBR로 따지더라도 지금 0.32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겨우 마이너스 2.4% 경기 민감주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4%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손절가는 일단은 12,000원을 잡았지만 오히려 12,000원이 이하로 내려온다면 네. 충분히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고 그에 따른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쌍바닥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시점을 분명히 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더 이제 11,500원으로 좀 하향 좀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화학은 경기 민감주 대비 흐름이 좋기 때문에 손절가 12,000원 이탈한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 손절가를 11,500원으로 하향 조정해 주셨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일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대한항공입니다. 어제 모두투어 여행주 이어서 오늘은 항공주 들고 오셨습니다.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여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주가는 바닥을 찍고 현재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종목으로 대한항공을 들고 오셨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항공주이기도 한데요. 어제 오늘 주가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 보였거든요.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대한항공 아무래도 이제 원화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게 이제 그 국내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외국인들 또한 지금 현재, 그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데이터를 보자면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제, 국내 여행객들의 출국자가 이제 8.9% 정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또한 지금 현재 10%라는 굉장히 큰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 여행객들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항공의 이번 3분기가 이제 흑자로 좀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 또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고요. 대한항공 아무래도 최근에 그 한진그룹의 사업 구조조정 때문에 좀 말이 많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6,500억 원이라는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한진해운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한진해운이 이제 자금 2,500억을 이제 지원해주는 부분이었고, 그게 따라 이제 4,000억 원 정도가 유상증자 참여를 한다는 부분들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가 이제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너무 많이 좀 하락을 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한항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대한항공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비행기를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에 따라 이제 여객 운송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라 이제 항공 우주 사업도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 또한 이제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항공기 설계라든가, 그리고 네. 제작, 그리고 면허 생산, 성능 개량, 복구, 개조, 정비 사업들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고, 항공기 구조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인 이제 보잉사라든가, 프랑스의 에어버스 쪽으로도 이제 납품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매출 부분에 있어서 체킹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020년에 이제 달 탐사, 인공위성을 이제 발사하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에도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같이 이제 그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대한항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감자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거기다 이제, 저점 구간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행보 구간이 좀 만들어졌던 부분들이었는데, 하지만 최근 이제 다시 한번 더 22평선을 올라타면서 거기다 이제 수급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좀 월선 부분에서 이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라면 수급이 다시 형성되면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거기다 이번 이제 또 1월 달이기 때문에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매수 시점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3만 원을 제시해드리고요. 그에 따른 목표 가격은 이제 좀 단기적으로 이제 1차적으로 3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2만 9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가 3만 800원이었으니까 3만 원대까지 좀 더 조정을 받은 이후에 접근해보는 게 좋겠네요. 바로 매수하셔도 솔직히 상관없는데, 네. 800원 차이니까, 네. 일단은 제가 3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까지 설명 들어봤고요.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시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요? 불기둥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조금 의외다라는 생각 드시죠? 이틀 만에 시가총액은 11조 원 이상 감소했는데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대거 나오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네, 물론 오늘 종가상 낙폭 많이 줄이면서 마감하기도 했지만 벌써 오늘 주가가 129만 6천 원대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단기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회사다 보니까, 네. 뭐, 이런 회사들이 뭐,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좀 물이 올랐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되나요? 뭐, 그럴 정도의 이제 흐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들은 우리가 스윙 관점으로 보는 게 오히려 단기적인 수익이 좋다라고 좀,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뭐 서두에도 뭐 시장에 대해서,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자, 일단 뭐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실적 우려감이 상당히 좀 크게 좀 많이들 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애플 주가 또한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을 뭐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IT 산업들이 지금 현재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아무래도 마진율이 좀 낮아지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 우리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 게 아니라, 그렇다면 도대체 삼성전자가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C 부분이라는 부분과 이제 IM 부분과 이제 DS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게 되는데, 네. 자, C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니터라든가 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백색 가전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IM 부분 같은 경우는 통신 시스템이라든가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S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산업과 이제 DP 산업으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또 나눠지는 거죠.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라든가, 그리고 이제 모바일 AP 쪽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DP 쪽인데요.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LCD라든가 OLED 쪽에서 이제 사업을 지금 이제 추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그렇다면 얼마나, 그렇다면 시장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냐. 자, 그 부분을 보자면 이제, TV 시장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21%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휴대폰 시장 같은 경우에 거의 약 30% 시장을 점유율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캐파에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D램 시장 같은 경우에도 35.6%인데, 원래는 이 부분들이 거의 뭐 50%, 40%에 육박할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독점권을 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제 D램 시장이 이제 많이들 좀 혼탁해지면서 D램 시장 점유율이 좀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죠. 디스플레이 패널 또한 이제 시장 점유율이 20%까지 좀 낮아진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D램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차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먹고 살 먹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반도체 부분인데,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시스템 반도체 부분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또한 지금 이제 모바일 AP 쪽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모바일 AP 쪽도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 6월 달이었죠. 2012년 6월 달부터 그 화성 사업 단지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2조 2천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설비 공장을 지금 증설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의 삼성전자가 좀 더 이제 두각을 나타낸다면 충분히 삼성전자가 추가 상승도 여력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매년 성장률이 20%입니다. 그야말로 IT 중에서도 굉장히 큰 고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발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 레드오션, 이를
그런 부분을 생각할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차기적으로 어떠한 산업들을 지금 이제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또 다른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면 네. 삼성전자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우리가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한번 더 매수 시점을 잡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수익 관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좀 움직여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이제 시초가로 좀 공략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그다음 목표 가격은 좀 짧게 잡겠습니다. 135만 원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손절 가격은 128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가 거의 어제 시초가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좀 스윙 관점에서 짧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실시간 증문 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01-3153-1611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궁금증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TV 시청 중이신가 봐요. 예, 죄송하지만 볼륨 소리 좀 낮춰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까요? 오늘 ELK요. ELK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가가 6,210원인 종목인데 매수하신 가격대 어떻게 되세요? 5,300원입니다. 와, 5,300원이요? 비중은요? 20%야. 아, 그러세요. 일단 뭐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맞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ELK 전문가 바로 옆에 계시니까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직접 여쭤봐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은 좀 어려운 종목을 좀 선택하셨는데, 자, ELK가 매수가 지금 5,300원이고 좀 비중이 20%이시네요. 예, 네, 일단 좀 수익 중이신가?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이 좀 힘든 시장에서도 잘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지금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런지. ELK에 대해서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ELK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와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야말로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좀 생겼다는 부분이죠. 그야말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부분에 있어서의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에 대한 이제 수급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한다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6,210원까지 올라왔는데 1차 목표가는 전 7,000원까지만 보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답변 도움 되셨나요? 예, 예. 네, 좀 목표가 7,000원까지만 짧게 보자라고 하시니까요. 현명하게 좀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예.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시청자분 어떤 분인지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어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영화금속이요. 영화금속이요? 네, 영화. 영화금속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요, 제가요. 네.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몇 네. 번 걸쳐가지고 지금 영화금속을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629원? 629원이요? 예. 영화금속 맞으세요? 네. 네, 629원. 보유하신 지 그럼 꽤 되신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네, 많이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일단 보니까 거의 600원대는 한 2012년도 그때 가격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2.21%요. 62.2%?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장기 보유를 좋아하시고 좀, 어느 정도 좀 스몰캡 종목들 좀 좋아하시나 봐요. 네네. 그러시군요. 영화금속을 매수하실 때 뭐, 특별히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분 이렇게 통해가지고 한 거라서. 그렇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해가지고,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화금속이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네. 네, 자동차, 예, 네, 부품업체죠? 네. 네. 자, 뭐, 그, 영화금속이 매년 그 매출이라든가 지금 이제 그 자동차 섹터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좀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제 그 재무제표라든가 지금 이제 매출 흐름들은 꾸준하게 성장을 좀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네네. 보여주는 회사인데 이제 지금 영화금속 같은 경우는 좀 한번 또 테마로서 또 좀 엮여가지고 좀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도 있었죠. 2012년도에. 알고 계시죠?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차익 실현 왜 안 하셨나요? 2,000원 넘게 상승 좀 했었는데.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고 그러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영화금속이 그때 당시에 2012년도에 이제 테마주로서 상승했을 때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테마가 소멸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익 실현을 빨리 하고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들어가신 이유는 단순하게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영화금속이라는 회사에 대한 이제 펀더멘탈이라든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신 게 아니라 단순하게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테마주로서 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다면 그 테마로 들어갔으면 테마로 이제 결과물을 만들고 나오시는 게 맞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일단 그러지 못하셨고 아직까지 좀 보유를 하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의 펀더멘탈은 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섹터들이 그렇게 좋은 흐름들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주가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일단 저는 영화금속에 대해서 영화금속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치주를 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금속을 일단 좀 차익 실현하고 좀 나오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차익 실현 구간은 이제 950원 부근에 있어서는 차익 실현하고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답변 좀 도움 되셨나요? 네네. 네, 좀 현명하게 더 투자해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유독 좀 대형주 중에서 선방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종가가 36,300원이었는데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는 37,000원 그리고 비중이 무려 100%이다라고 하셨습니다. 5177님의 종목인데요. SK 하이닉스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네, 거의 뭐 최근에 상투 비슷하게 좀 잡으셨네요. 네. 그것도 이제 비중 100%나 지금 잡으셨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저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분기 실적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면서 지금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반도체 분야에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지금 현재 뭐 반도체 단가 흐름도 좋고 하기 때문에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겠지만, 너무 좀 급하게 그에 대한 단기 상승에 따른 좀 너무, 어떤 펀더멘탈이라든가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라 좀 너무 좀 무리하게 좀 들어가신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 일단은 이제 목표 가격은 좀 4만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4만에 왔을 때는 일단 네. 전략 차익 실현하시고, 네. 좀 더 이런 SK 하이닉스와 같은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도 가능한 부분들이니까요. 좀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4만 원까지만 홀딩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OCR요. OCI요. 와, 네. 오늘 좀 가장 핫했던 그런 태양광주 중에 속해 있는 종목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근데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수익 중이 아니신가 봐요. 네, 제가 그거 네. 꽤 오래됐어요, 산지요. 아, 그러세요. 3만 원에 40% 갖고 있거든요. 23만 원의 비중이 40%요. 예. 아이고, OCI 정말 좀 유명한 종목이죠. 고점에 예, 물리신 맞아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래도 오래 잘 버티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먼저 21만 6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거 네. 좀 더 갈 줄 알고 갖고 있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아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지금, 아쉬우시죠. 예,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 태양광 업황도 좀 개선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전문가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OCI를 지금 이제 매수하신 지가 2012년도 초에 매수하셨나 봐요. 네네. 네. 아, 고생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거의 12만 원 부근까지 좀 내려갔었는데. 네네. 네. 자, OCI 저도 과거에 OCI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만드는 회사인데, 폴리실리콘, 태양광에서 열 효율성이 정말 떨어지는 소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좀 신소재가 좀 나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OCI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폴리실리콘에 대한 우려감뿐만 아니라 그 태양광 관련된 이제 그 중국 시장의 반덤핑 문화를 좀 만들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큰 피해를 봤던 회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주가가 그야말로 이제 6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야말로 그 기하급수 쭉 내려왔던 부분들이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 그 23만 원, 지금 매수가 23만 원이고 비중이 40%인데, 이 정도 가격이 다시 올라온다면, 오히려 저는 OCI를 빨리 매도하고 나오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럼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22만 원까지 이제 전 고점까지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22만 원 부근에서 이제 그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수급의 현상들을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다시 한 번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에 대한 이제 폴리실리콘 단가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줘서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이고 기술적인 의미에서 좀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22만 원 정도 온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좀 문의를 해주시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만 원에 그냥 손절하면 안 되나요? 뭐 손절하셔도 괜찮고요. 예, 했다가 또 떨어지면 또 다시 잡을까요? 그러지는 마시고요. 다른 쪽으로 어머니가 갈까요? OCI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좀 예, 미련이 제가- 있으신가 봐요. 제가 전에 40만 원대 사가지고 조금 수익 받다가 요번에 네. 24만 원에 사면은 또 네. 수익 볼 줄 알고 이거 샀다가 어머니, 잡혔어요. 정말 코스피, 코스닥의 종목이 정말 많거든요. 그 가운데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에 한번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답변 잘 참고해 보시고요. 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네, 한 말씀 더 해주실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그 태양의 100%를 받으면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5% 정도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네.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안 돼요. 태양빛을 받으면 그 부분에서 그 날씨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지만 거의 뭐 많이 나와봤자 15%, 그리고 적게 나온다면 거의 뭐 6%까지, 진짜 적게 나오면 3%까지도 내려간다는 거죠. 이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계절의 요인에 따른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OCI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그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에서 4대 업체이긴 하지만, 네. 앞으로 전망으로 따질 때는 폴리실리콘은 앞으로 사라져야 될 분야지, 이 부분이 이 폴리실리콘을 대체할 신소재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OC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좀 대응을 해 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의 참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정보 상담 필요하신가요? 네, 저는 KT 뮤직인데요. KT 뮤직이요. 네네, 네. 3,060원에 30% 비중입니다. 3,060원의 비중이 30%세요? 네네. 네, 3,060원인 것 같으니까 지난달에 매수하셨나요, 혹시?
네. 아, 그때 뭐 SM과 지분 관계가 좀 바뀐다면서 더 올라갈 줄 알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근데 주가가 다시 또 내려왔어요. 그렇죠.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전망 부탁드립니다. 전망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KT이미지 전망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님, KT뮤직 들어봤는데 그 호재가 길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주가가 좀 내려왔거든요.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KT뮤직을 네. 과거에 정말 좀 좋아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KT뮤직을 2,100원대에서 한번 좀 추천을 한 적이 있어서 그렇죠, 네. 그때가 2012년 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제가 KT뮤직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KMP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제 설립되면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YG 엔터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SM이라든가, 7개 이제 그 음원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7개 회사들이 모여서 KMP 홀딩스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KT의 자회사인 KT 뮤직을 어느 정도 이제 그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M&A 이슈 때문에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좀 봤던 회사인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제 그러한 이제 흐름들을 소멸되었고, 오히려 KMP 홀딩스 지분을 지금 이제 KT에서 지금 인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KT 뮤직, 지금 이제 그 음원 유통업체로서 이제 그 4위 정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 업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KT 원래 그 도시락이죠. 도시락이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딱히 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KT 쪽도 좀 분위기가 좀 별로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네. 아무튼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KT뮤직보다는 좀 더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네. 뭐 지금 이제 KT뮤직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 따졌을 때는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결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산 엔진이 바로 문자가 들어왔는데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분 좀 손실이 많으셔서 제가 빠르게 좀 봐드리겠습니다. 두산 엔진 매수하신 가격대가 14,500원이시고요. 비중이 30%. 오늘 종가가 8,270원인데 어제 오늘 급락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까요? 두산 엔진 같은 경우 아무래도 조선주랑 이제 비슷하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두산 엔진 최근에 두산 같은 경우도 구조조정 얘기가 좀 나왔었고, 네. 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지금 두산 그룹 자체도. 그게 따라 이제 이평도 지금 기술적으로도 이탈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조선주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환율 흐름에 있어서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좀 손절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손절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에 좀 안타깝지만 더 큰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좀 손절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수범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